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FC의 맞대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시즌 초반부터 수비 불안과 공격 전개에서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기대 이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개막 이후 연패에 빠지며 고전하다가 직전 경기에서 어렵게 시즌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상 전반적인 완성도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비 라인의 위치 선정과 커버 플레이는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측면 수비에서의 1대1 대응력과 크로스 차단 능력이 떨어지며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전환보다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빌드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하고 최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 역시 매끄럽지 못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홈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승부를 걸 수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과 제공권 장악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하고 세트피스를 통해 선제골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수원FC는 올 시즌 개막 이후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무 2패 승점 3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매 경기 과감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시도 등 긍정적인 장면도 존재하지만 수비에서의 치명적인 실수가 반복되고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떨어지며 상대에게 크로스 찬스를 다소 허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비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과 위치 선정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공격에서는 몇몇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전개 속도나 마무리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떨어져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정확도나 결정적인 패스의 질이 아쉬운 상황이며 공격 전환 시 볼을 빼앗기는 빈도도 높아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제주 유나이티드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경기력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제주가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중원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수원FC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뚜렷한 강점이 없고 득점 결정력 또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치열한 중원 싸움과 한두 번의 실수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다득점 경기가 되기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서 골이 적게 나는 로우 스코어의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가 홈에 2점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쥘 수 있겠지만 수원FC도 밀리지 않는 수비 라인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팽팽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와 강원FC의 맞대결입니다. 김천상무는 현재 2승 2무 1패로 리그 3위를 달리며 상위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팀 특유의 조직력과 활동량 그리고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 확고하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높은 집중력과 적극적인 전개로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부터 시작되는 강한 압박과 중원의 왕성한 움직임은 상대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이 높아 꾸준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라인에서는 일부 경험 부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높은 수비 라인 운영 시 뒷공간을 노출하는 경향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FC는 2승 1무 2패로 중위권에 자리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기력에서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빌드업 과정에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의 점유율을 높이고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과 좌우 측면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공격 루트의 다양성도 강화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유발되거나 후방에서의 패스 미스가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불안정함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비진이 라인 컨트롤에서 불안한 장면을 보일 때가 있고 제공권 수비도 다소 취약한 편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김천상무가 다소 우위를 점해왔으며
특히 홈에서는 강원FC를 상대로 안정적인 결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FC는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를 통해 김천의 압박을 넘기려 하겠지만 김천의 조직적인 압박과 중원 장악력 그리고 체력적인 우위를 고려할 때 경기의 흐름은 김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FC도 무기력하게 밀리지는 않겠지만 김천의 효율적인 경기 운영과 세트피스 집중력을 고려한다면 홈팀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김천 상무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 안양과 전북현대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FC 안양은 2승 3패로 리그 8위에 올라 있으며 승리와 패배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뉘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 2부 시절 강점이었던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K리그 1부에서도 유지하고 있지만 상위 전력 팀들과의 맞대결에서는 수비 조직력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잦고 공격에서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전개로 찬스를 만들긴 하지만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해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를 괴롭히는 경기를 자주 펼쳐왔고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는 데 능한 편입니다. 전북현대는 현재 1승 2무 2패로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으며 구단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당 점유율과 압박 지표는 여전히 상위권에 속하지만 공격의 완성도는 확실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원의 연계도 단조로운 편이며 수비 라인에서는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면서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리드를 지키지 못하거나 경기 막판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선수 개개인의 경험과 후반 교체 카드 활용 능력에서 여전히 강점이 있으며 세트피스를 통한 한 방이나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노련한 운영 능력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공식 맞대결은 많지 않으며 K리그 1부에서의 직접적인 승부는 사실상 이번 시즌이 처음입니다. 전북현대는 리그 통산 전적이나 스쿼드 구성에서는 분명 우위에 있는 팀이지만 현재 경기력이나 팀 조직력만 놓고 보면 FC 안양도 결코 밀리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는 빠른 압박과 역습으로 상위권 팀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FC 안양이 중원에서의 적극적인 압박과 측면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통해 전북 수비진의 허점을 공략하려 할 것이며 전북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와 조직력, 홈 이점을 고려했을 때 FC 안양이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FC 안양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부천FC의 맞대결입니다. 서울이랜드는 이번 시즌 들어 경기력에서 확실한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안정감이 눈에 띄게 올라왔고 전방 압박과 중원 조율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인 장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짧은 패스와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위주의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는 아직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펼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천FC는 현재 3승 1패로 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시즌 초반 가장 날카로운 역습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 플레이가 잘 정착돼 있고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 또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활동량은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팽팽한 흐름 속에 홈팀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서울이랜드가 홈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부천FC는 이에 맞서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전환 공격으로 응수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경기 운영을 펼칠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서울이랜드의 점유 중심 플레이와 부천FC의 역습 기반 전술이 충돌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좋은 만큼 많은 득점이 나오기보다는 한두 번의 기회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5번째 경기는 천안시티와 김포FC의 맞대결입니다. 천안시티는 올 시즌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내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센터백과 측면 수비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잦아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압박을 시도하고 빠른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활동량과 투지는 분명 좋은 편이며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나서려는 성향이 있지만 전술적인 완성도는 아직 불안정한 편입니다. 실점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경기 내 흐름을 끌고 가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김포FC는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중심으로 실리 있는 운영을 펼치며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수비 전환도 빠른 편이라 상대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빠른 전진 패스와 측면 침투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는 운영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점유율이 낮고 공격 전개가 다소 단조로운 편이라 공세적인 팀을 상대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지만 실효성 있는 플레이를 바탕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번 경기는 천안시티가 홈의 이점을 활용해 강하게 압박하고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려 할 것이고 김포FC는 이에 맞서 라인을 내리고 실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천안이 공격을 주도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김포의 효율적인 공격 전환과 순간적인 공간 활용 능력이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이 있는 만큼 오히려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충남아산과 성남FC의 맞대결입니다. 충남아산은 현재까지 2무 2패를 기록하며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시즌 첫 승이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수비 조직력에서는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전방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해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있으며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줄 중심축이 없다는 점은 전술 운용 전반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초반 압박은 시도하나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반면 성남FC는 시즌 초반 2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은 전술적으로 균형 잡힌 운영이 인상적이며 수비 시에는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간을 잘 메우고 공격 시에는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효율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후반전에 집중력이 더욱 살아나는 팀으로 교체 카드 활용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수세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있어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성남FC가 우세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경기 역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남아산은 홈의 이점을 안고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성남의 조직적인 운영과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고려하면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정력에서 앞서는 성남FC가 경기 후반부의 흐름을 가져오며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팽팽한 접전 속에 성남FC가 실리 있는 운영으로 승리를 거두는 흐름이 될 전망입니다. 성남FC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